높은 곳에 올라서 소변을 보았더니 그물이 나라 또는 천하에 가득 찬 꿈을 꾸었다는 내용의 설화는 우리나라 역사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소변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유명 설화라고 칭하는데 여인이 남성의 상징인 산에 오른다는 것은 보통 성적 교합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교합 과정에서 소변을 보아 그물이 나라에 넘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이는 나라를 다스릴 비범한 인물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유명 설화의 결말은 대부분 왕자를 낳거나 왕후가 되는 것으로 기결되는데 역사상 존재하는 4개의 설유명 설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왕후는 고려 제5대 경종의 4번째 왕후입니다. 유명한 천추태후의 여동생으로 자매가 함께 사촌인 경종과 혼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경종이 일찍 죽자 친오빠인 성종이 즉위했고 궁궐에서 나와서 왕륜사 남쪽의 자택에서 거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중 언젠가 꿈을 꾸었고 높은 언덕에서 소변을 누웠는데 소변이 나라에 넘쳐 은색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깨어나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니 생자 즉왕 유일국, 즉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는 왕이 되어 일국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이에 헌정왕후는 나는 과부인데 아들을 어떻게 낳겠소라며 실소를 터뜨리며 웃어버렸으니 그녀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녀의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헌정왕후 가까운 곳에 태조의 아들이자 자신의 숙부였던 안종이 살고 있었으니 두 사람은 오가다 인연을 맺어 사통하게 되었고 급기야 헌정왕후가 임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일반 왕족이었다면 그나마 괜찮았겠지만 죽은 선왕의 왕후라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국왕이 죽어 과부가 되면 왕후는 당연히 명예나 지위 때문에 평생 혼자로 살아야 하는데 외간 남자의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쉬쉬하기 바빴고 헌정왕후가 임신해 배가 부르고 있었지만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왕후가 만삭에 이르자 뒷감당을 염려한 집안 사람들이 궁에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직접 기별하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들은 전 왕비가 숙부의 집에서 자고 있는 사이 뜰에 장작을 쌓고 불을 질렀고 유력한 왕자의 자택에서 불길이 치솟자 궁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백관들은 허겁지겁 불을 끌어 달려왔고 예의 바른 성종도 급히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거기서 만삭의 여동생을 발견한 오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집안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안종과 헌정왕후의 불륜을 성종에게 고했고 성종은 크게 화를 내고 안종을 지방으로 멀리 귀양 보내버립니다. 왕후기 유배를 떠나던 날 배옥 나간 헌정왕후는 목 놓아 울부짖다가 상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귀가했으나 미처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대문 앞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부여잡고 해산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지만 헌정왕후는 기력이 다해 한스러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성종은 불쌍한 마음에 유모를 보내 아이를 기르게 해주었습니다. 유모는 아기를 기르며 아빠라는 말을 가르쳤는데 성종이 아기를 보게 되었을 때 아기가 성종에게 아빠라고 부르자 성종은 아기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일로 성종은 아기를 아빠에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종에게 보내주었으니 이 아기는 대량원군 왕순으로 후일 현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옛날에 자칭 성골장군이라고 부르며 백두산으로부터 전국 산천을 유림하고 다니던 호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산신과 부부가 되어 산의 대왕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산신과 부부가 된 호경은 옛 처를 잊지 못해 항상 처의 꿈에 나타나 그녀와 동침하였는데 그러던 중 처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강충이라 하였습니다. 강충의 둘째 아들은 보육인데 꿈에 공령제에 올라 남쪽을 향해 오줌을 누니 오줌이 천지에 가득 차 산천이 은빛바다로 변하였습니다. 이튿날 형 이재건에게 이야기했더니 네가 반드시 하늘을 버티는 기둥을 낳을 것이다 하고 딸 덕주를 주어 처로 삼게 하였습니다. 보육에게는 2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 진이는 얼굴이 곱고 재주와 지혜가 많았습니다. 진이가 막 성년이 되었을 때 그의 언니가 꿈에 오관산 마루턱에 올라앉아 오줌을 누었더니 그 오줌이 흘러 천하에 가득 차게 됩니다. 깨어나 동생 진이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진이는 비단 치마를 가지고 그 꿈을 사겠다고 하였고
언니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진이는 언니에게 다시 그 꿈 이야기를 하라 하고 그것을 움켜쥐면서 품에 안는 신용을 3번이나 합니다. 훗날 당의 숙종이 보육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는 두 처녀가 마음에 들어 동침하고자 하였습니다. 큰딸은 몸이 좋지 않았는지 그와의 동침을 견디지 못하고 코피가 터져버렸고 둘째 딸 진이는 끝까지 운우지정을 마무리합니다. 진이는 그와의 동침 이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월경을 하지 않았고 이에 선종이 그녀에게 태기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숙종은 당나라로 돌아가야 했고 진이는 그가 떠난 뒤 아들 작재건을 낳게 되었으니 그가 고려 태조왕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문희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문희의 언니 보희가 꿈속에서 서학에 올라가 오줌을 누웠는데 서라벌에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깨어나 동생 문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꿈을 팔면 자신이 아끼는 비단 치마를 줄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이에 보희는 어젯밤 꿈을 준다며 손을 뻗어 꿈을 던지는 신용을 했고 동생 문희는 치맛자락을 벌려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김유신은 춘추공과 함께 자기 집 앞에서 축국 시합을 하였습니다. 김유신은 운동 도중 일부러 춘추공의 옷을 밟아 옷고름을 뜯어놓고 나서 우리 집에 들어가 꿰맵시다라며 그를 데리고 옵니다. 김유신은 춘추공을 누이 동생 보희에게 안내하여 옷고름을 꿰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보희는 어찌 사소한 일 때문에 경솔히 귀공자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라며 한사코 사양하게 되었고 이에 막내 누이 동생 문희에게 부탁하였으니 문희는 쾌히 바느질로 춘추공에 떨어진 옷고름을 꿰매주게 됩니다. 그런 인연으로 춘추공은 문희를 알게 되었고 자주 왕래하며 정을 통한 끝에 임신까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김유신은 문희에게 네가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신을 했으니 대체 어찌된 노릇이냐라며 크게 꾸짖습니다. 김유신은 그날 이후 임신한 누이 동생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온 나라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느 날 선덕왕이 남산으로 행차하는 것을 보고 김유신은 뜰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연기가 꾸역꾸역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남산 위에서 선덕왕이 연기를 보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신하들이 대답하길 김유신이 처녀인 누이 동생이 임신한 것을 알고 불에 태워 죽이려는 것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이에 선덕왕은 정을 통한 사내가 누구인지 물어보았고 때마침 김춘추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선덕왕은 조카의 소행임을 알고 짐짓꾸짖은 후 어서 가서 김유신의 누이 동생을 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김춘추는 임금의 명을 받고 말을 달려 김유신의 집으로 가서 화영을 중지시켰고 그러고 나서 그는 곧 문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설화의 내용으로 이후 김춘추는 왕위에 올라 무열왕이 되었고 문희는 오줌 싸는 꿈을 산 덕으로 문명왕후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범민으로 불리며 훗날 문무왕이 됩니다.